안녕하세요.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여름에는 여기 올라오면 좋으니까 어제 이거 해가지고 여기 탔어. 그죠? 이렇게 탔잖아. 이렇게 하면 좀 야한가? 또 갑자기 너무 타면 따가우니까 이게 14평 안에 이제 330을 내라고 하는데 와 그것까지 누가 사해서 330 사장님 잘 아시네. 부동산들이 장난쳐가지고 그런다. 어디나 다 그렇죠. 주가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밥이라는 있잖아요. 여기 몇 년 하셨어요? 5년 5년. 많이 버틴 거죠. 5년 집세 월세 얼마로 시작해가지고 220인데 이제 버스까지 330이 되는 거죠. 그런데 242만 원 버스까지 80이 오르거든요. 갑자기?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방송했지만 앞에 사람이 안 돼가지고 나가는데 새로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한 10명 중에 9명이 또 폐업을 한다고 하는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미친 현실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 이 확률이라는 게. 근데 그게 최저임금 때문인 그런가? 그게 진짜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이 미친 현실이 된 이유는 얘기했잖아. 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부동산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거를 자꾸 축해서 올려야 되거든.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고.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이제 져가지고 되게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때도 독일 국민들도 자산들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독일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할 만큼 갑자기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됐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히틀러가 무슨 열려라 참깨 하고 갑자기 뚝딱 하면 뭐가 나오는 도깨비도 아니고. 그 당시에 독일의 부의 90%를 10%도 안 되는 유태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유태인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나라도 부의 뭐 90%를 뭐 몇 프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현실은 그런데 지금 뭐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렇다 어쩐다 얘기들 하는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맞는 얘기인지.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떻게 월세는 깎을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인건비만 깎냐. 건물이 뭐라고. 건물이 뭔데. 왜 건물은 그렇게 값어치가 있고 사람의 노동과 노력은 그렇게 가치를 별로 안 쳐주냐. 일할 사람은 많고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건물은 적어서 그런가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건물도 남아 돌거든.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빈대도 많고 하는데도 사람들 의식은 여전히 마치 부동산을 깎는 거는 금기시 되는 구역이고 사람 인건비를 좀 깎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정부에서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반발심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좀 안 올렸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를 이제 그만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합시다. 그냥 그 임대료를 동결하고 한 10년 최소한 10년 20년 동결하고 그 동결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건물 가진 사람들이 막 거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불안하고 건물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항상 다 불안하잖아. 어디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도 그렇고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그렇고 다 불안하단 말이야. 뭐 좋은 건물 하나 안 가지면 거꾸로 좀 살자고. 건물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살짝 불안하게. 나 건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최소 10년 동결한다고 하고 20년도 동결될 수 있다 임대료가. 근데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오를 거다. 다른 사람들 월급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최저임금도 오르고 임대료만 그대로 동결될 거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안 그래? 그동안 너무 안 불안하게 살았으니까
입장 좀 바꿔서 살아보자고. 뭐 건물주를 히틀러가 유태인 다루듯이 뭐 그건 아니잖아. 건물주도 노력해가지고 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거를 건물주를 적대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좀 서로 갈등이 줄어들고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이제 좀 살아보자 이거야. 입장 바꿔서 살아보자.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젊은이들의 꿈이 뭐 늙은이도 마찬가지지만 다 무슨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잖아. 웬만큼 사업 잘해가지고 돈을 꽤 번 친구도 보니까 자기도 어디 건물 하나 산다고 그게 꿈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참 문제 있다. 내가 옛날에 부자 친구 아버지가 박스 회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홍대 쪽에 막 부동산을 사고 그런 집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 운전기사도 해주고 그 공장에서 공장 직공으로도 일해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공장은 그대로야. 공장은 박스 만들어서 이제 골판지라는 박스 만들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회사에도 배달하고 공장하고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늙었어. 한 20년을. 그러는데 자기는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늙기만 한 거야.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 그냥 계속 가난한 상태인 거지. 근데 그 친구 아버지 사장님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홍대 앞에 부동산을 계속 사가지고 평창동에 또 주택 사고. 근데 거기서 같이 시작해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거지. 내가 갔을 때가 그때가 9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랬는데 부천에 공장에 밥이 1,000원 했어요. 1,000원. 그 공장지대에 식당에 가니까 밥이 1,000원이더라고. 근데 뭐 반찬 몇 개랑 국이랑 밥이랑 이래 자기가 이제 군대 밥처럼 그렇게 떠먹는 거예요. 나중에 개입이 너무 커진 거지 그 사람들하고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서야 부동산과 인건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너무 성격이 직접적이니까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다가 그 많은 부자들이 담합해가지고 반격을 하면 그거 어떻게 버티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뭐 몇 천만 원 뭐 세 안 받아도 그냥 비워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을 안 받아도 그냥 건물 비워놓고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인간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라고. 다 우리가 뭉쳐가지고. 근데 왜 우리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더 가난한 사람 인건비 조금 더 주는 거 가지고 막 그거 더 주게 했다고 정부한테 욕하고 데모하는 놈들 중에 다 건물 가지고 있고 한 100억 이상 부자들이면 내가 그래 너네들은 그럴만해 하고 이해를 하겠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양쪽을 이해 못 하겠는 거야. 너무 부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부자도 아니면서 저렇게 다니는 것도 부자 편에 들어서 저러고 다니는 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하긴 뭐 내 자신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뭐 이러고 잘 사냐. 물론 뭐 건물주도 역세권이 아니고 뭐 떨어진 데 있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괜히 건물주의 꿈을 안고 부동산한테 쏘가가지고 샀다가 임대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엿 먹고 물 먹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임대료는 동결하고 그 속이는 부동산들 없어지게 복덕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의사 선생님도 그렇잖아. 자기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무조건 돈 많이 안 주면 안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살리잖아. 그런 의사도 있잖아요. 있었잖아. 유명해졌지만.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삶이지. 모든 걸 돈으로 가치를 매겨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거래라고 해서 돈을 많이 받고 거래를 중개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논리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중요한 거래일수록 돈은 적게 받더라도 믿을 만한 분이 그걸 중개를 해야지. 지역마다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집 구석구석,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아파트들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집 구석구석 알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옛날로 좀 돌아가야지 앞으로 고령화 사회도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한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나는 봐요. 10분의 1 현재 수준에서. 그래야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다 이 일을 포기하고 안 하겠지. 다른 일을 하겠죠, 그죠? 이게 뭐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하겠냐고. 수수료가 너무 작아.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든 노인들이 아파트 경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힘들잖아, 그것도. 근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경비를 해야 되냐고. 경비는 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받고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다고. 밤새야 되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밤새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냥 낮에 중개일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중개업자들이 너무 많거든. 온 동네마다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잖아. 그거 다 없어지고 옛날처럼 그냥 그 어르신들이 그냥 조그맣게 뭐 할 필요도 없어. 인터넷 금방 배우신다고. 인터넷 금방 조금씩 배워가지고 자기 구역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크게 돈 안 되면은 일단은 부동산들이 그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 거품이 엄청 가라앉을 거라고. 그러면 정말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지.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좀 옥상에서 얘기했으니까 좀 멀리 좀 퍼져가지고 다 퍼졌으면 좋겠어. 나의 부동산 대책이 이 쫙 멀리 다 퍼져가지고 좀 그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살기 좋은 세상이 금방 될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좀 멀리 좀 퍼져나가라. 저 남산 타워 저기서부터 쫙 이렇게 퍼져나가. 쫙 다 퍼져나가.